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입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회 씨가 드디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정윤회 씨 발언 수위는 생각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정 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또 국정에 개입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이 정 씨와 이른바 십상시들 사이에서 모임이 있었던 건지, 정 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또 내용의 신빙성이 60%에 달한다고 주장했던 조응천 전 비서관과의 대질 조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정 씨 소환 이전부터 이미 어떤 결론을 낸 듯한 검찰이 실제 수사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도 또 하나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윤회 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요즘 고소 고발 정말 하루가 멀다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합니다. 네, 정윤회 측 이경재 변호사는요. 네.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무고는 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적어도 정윤회 씨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고발장을 작성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을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직접 문서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죠. 네,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네. 당초 청와대는 이 문제 문건에 대해서 구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는 달리 당시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대량 유출됐던 그 직후인 지난 6월에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 내부 문건 유출 사실과 함께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 사본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 이 사본을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나섰던 조응천 전 비서관은요. 당시 언론에 김기춘 실장 경질설이 나오자 위에서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각설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개각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 측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주장했던 이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국정 동력을 크게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떠밀리듯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 같은 관측은 일각의 자가 발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여야가 대표 원내대표 2+2 회의를 갖고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계획을 위한 특위도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합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의 경우에는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법 등 네.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대한 하기로 했다. 그게 중요하군요. 최대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사자방 중에 하나가 빠졌죠. 바로 네. 4대강인데요. 네. 어떤 이유에선지 이번에 그 합의사항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의 양대 공사죠. 서울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016년까지 통합이 된다는 소식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향후 2년 안에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의 인력 문제를 제외하고요. 이 조직과 경영, 운영 등 한마디로 말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구조 조정, 개혁을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부실기업, 방만 경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서울시의 지금 그 각오입니다. 네. 이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94년부터요. 지하철을 분리 운영하면서 각각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그리고 5호선에서 8호선을 따로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양 공사는 부채만 해도 지금 4조 6천억 원에 이르고 네. 이로 인해서 이 비용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통합 논의에 노조는 이 구조조정을 우려해서 반대해 왔는데요. 네. 서울시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왜 경복궁 옆에 호텔을 건립하는 거 추진했었죠? 네네. 그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7성급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 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 호텔을 지을 수가 없는 현행법 때문에 그동안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항공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이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 근처라도 건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대한항공이 그동안 기대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이번에 땅콩 회항으로 네.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땅콩이 그냥 호텔을 찾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데요. 국책기관들이 전망치들 아주 낮게 잡고 있네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 3.4%, 3.5%로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망치보다도 낮은 것이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이 3.5%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대외 악재입니다. 내수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더라도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자체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꺾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올해 정부가 발표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성장의 모멘텀을 잃게 될 우려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 여건을 볼 때 내년 경제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중국 유럽발 악재의 1940선까지 밀렸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전날 5% 넘게 급락했고 또 밤새 그리스 증시가 폭락하는 등 유럽 쪽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요새 드라마에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네. 예.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라고 하는데 네. 이 미생 열풍이 광고에서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유통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요새 주부님들이 그 미생 드라마를 보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미생 효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를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인들에게도 끌다 보니까 그 광고에도 그 미생 드라마를 그대로 옮겨온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영상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푸티지 광고라고 하는데요. 네. 뭐 통신사, 숙취 해소 음료, 맥주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 미생 드라마 주요 장면을 그 광고에 활용한 사례가 늘었고요. 또 그 온라인몰에서는 그 미생이 방송된 이후 그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그 직장인 패션 그 판매 매출이 그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80%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드라마 미생의 인기가 그 침체된 패션 시장까지 살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그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에 그 사무실 책상을 꾸밀 수 있는 소품도 좀 잘 팔리고 있고, 또 편의점에서 그 미생 웹툰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그려진 뭐 종이컵 등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지금 그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컵까지 잘 팔리고 있다. 예, 예. 지난주 일본 다녀오셨죠? 예. 그게 그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아, 예, 그게 그 일본의 그 네. SPA 그 제조 유통 일괄형 의류라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유니클로. 예, 그 네. 내년도 그 신제품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예, 이 브랜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2013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해서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위 브랜드입니다. 1위. 예,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점이 강점인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지금 그 도쿄에도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그 각국 언론이 모였는데요. 네. 예, 여기서 좀 재미가 있었던 거는 그 유니클로는 자신들은 패션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옷 브랜드인데 왜 패션 브랜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더니 자기들은 그 트렌드가 아니라 어떤 이런 그 기술과 그 대량 생산으로 그 저렴한 가격의 그 기본적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입느냐에 따라서 그 패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은 패션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그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상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 그 뭐 패션 브랜드들이나 외국계 브랜드들이 그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사실 국내 뭐 중소기업 패션 업체들이 뭐 고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좀 지적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청동 같은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지역 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매장 인테리어나 뭐 그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하. 또 가게에 어떤 그런 지역 그런 뭐 브랜드나 그 매장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 밀착형 1호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 그 국내 기업들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유니클로도 한국에 이런 그 지역 밀착형 매장을 또 낼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들 하셨었는데요. 미국에서 CIA의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그냥 내용이 훨씬 예상했던 것보다 잔인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타는 기본이고 예. 불고문이나 이 성고문을 비롯해서 잠 안 재우기 등 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나 들어봤을 법한 갖가지 고문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네. 확인됩니다. 이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는 9.11 테러 이후에 체포된 알카에다 요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기법인데요. 네. 이른바 선진 신문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눕힌 뒤에 얼굴에 물을 붓는 물고문, 이 이른바 워터보딩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고문을 30분 넘게 계속하거나 이 한 사람에게 무려 183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얼굴이 아니라 직장 등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 밖에 구타는 물론 손을 머리 위로 묶어서 매달기나 잠 안 재우기,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가두고 곤충 집어넣기 같은 이 가혹 행위들도 행해졌습니다. 곤충도 집어넣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다 보니까 고문 도중에 숨진 사람도 있었는데요. 네. 쇠사슬로 묶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눕게 한 뒤에 옷을 벗기는 고문을 했는데 이 둘째 날 고문을 받은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게 선진 신문 프로그램입니까? 네, 이름 그렇군요. 참 좋습니다. 네.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데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충격적인 내용만큼이나 이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를 공개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CIA 고문이 미국 역사와 가치에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CIA의 가혹한 신문 기법은 미국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CIA의 고문이 부시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쪽 반응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부시 행정부 고위 책임자들과 공화당 인사들은 이 고문이 테러범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CIA 고문은 비난이 아니라 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까지 반박했습니다. 아. 예, 부시 전 대통령도 CIA 직원들이 애국자들이라고 옹호했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은 CIA의 잔혹한 행위는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예. CIA의 입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이 고문을 자행한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당연히 부시 행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고문으로 인한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애를 썼는데요. CIA는 고문을 통해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 이 테러 위협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오사마 빈 라덴 관련 첩보의 경우 이 고문과 무관하게 다른 정보 채널로부터 습득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CIA가 파악한 정보들도 대부분 알카에다 요원이 고문을 당하기 전에 털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해서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국은 이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 제발 좀 인권 상황 좀 개선하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미국의 이미지나 외교 관계에 타격이 입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CIA 고문 실태 공개를 통해서 인권을 강조해왔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도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미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벤 에머슨 유엔의 대테러 인권특별보좌관은 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조직적 범죄와 엄청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고문의 책임이 있는 CIA와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미국의 인권 개선 압박에 강력히 반발해온 중국과 북한도 CIA 고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이민개혁법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의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 CIA 고문 보고서로 인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어제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요, 부사장직에서도 아예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조 부사장에 대한 중간 조사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조현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최재혁 노동사위원회 간사 연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한항공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왔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셨죠? 예. 고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고발 취지는 일단 재벌 총수들이나 그 일가들이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횡포, 이런 가불관계에서의 갑질, 이런 것들 엄벌하고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어떤 부당한 행위, 불법 행위가 있고 이게 사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셨나요? 예, 일단 저희가 크게 항공법, 그리고 항공보안법,
그리고 업무 방해죄, 강요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예. 지금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드리긴 좀 시간이 버거운 것 같은데요. 네. 뭐 하나만 설명해드리면 예. 항공보안법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기장 등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항공법에도 항공기 내에서 어떤 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기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기장이 이제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 내리라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런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에 저는 이제 위반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서는 뭐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까? 항공법은? 예, 그러니까 항공법 50조 1항 같은 경우에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지시를 그 내에서 뭐 내리라고 지시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출발했다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 항공법 51조 1항을 저희는 이제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보안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는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 등의 그런 업무를 방해한 그런 조항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게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일단 뭐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야 저희가 판단하기보다 이제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한항공 쪽에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희는 뭐 일단 지금도 좀 진솔한 사과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퇴를 했다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퇴인지 뭐 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일단 좀 사과부터 하시고 또 이게 그 탑승객이나 아니면 그 노동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사장을 사퇴를 했는데 뭐 이사회 의결이 이제 있어야 되나 봐요. 네. 자, 그런데 이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있었던 라면 상무 사건 때는 그때는 아주 앞장서서 승무원들의 인권을 보호를 주장했던 이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지난해 4월이죠. 예. 자신은 그 라면 상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셈이 됐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떻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좀 안 좋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항공 측이 이번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부분에 관해서 그 유출자를 찾기 위해서 직원들이 휴대전화 메신저까지 검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건 뭐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이제 뭐 메신저로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부터 좀 이제 뭐 보도는 되고 있지만 좀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지금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사용자가 노동자를 뭐 CCTV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다. 네. 그 대한항공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지난해 앞에 말씀 나눈 그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검열이라고 할까 내부 단속을 관행처럼 해왔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인권침해입니까? 글쎄요. 내부 단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뭐 메신저라는 건 정말 이게 개인 사생활인데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 건도 있죠. 이제 CCTV로 이제 선수탈을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근절이 돼야죠. 이게 관행이다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원들의 그런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번 사건은 아주 해외에서도 막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이 갑을 관계에서 갑질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건 기억나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그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고 야구방망이. 예, 네. 맥갑을 준 그 사건도 하나 기억이 나고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황제 노역 얘기도 있었죠. 황제 노역. 예, 올해 초인가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하루에 5억인가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격하게 예, 그 아주 그냥 편하게 예, 그렇게 노역을 하셨던 사례도 판사들이 있고.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판결이 잘못됐던 거죠.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무슨 앞에 라면 상무 얘기 여러 번 하셨는데. 예. 그럼 뭐 호텔 주차장에서 그냥 뭐 누구 뺨을 때린 적도 있었고요. 예.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엄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벌이 돼야 있습니다. 된다? 예, 뭐 정부가 요새 뭐 정규직 과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과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뭐 불법 파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판결의 의미를 축소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뭐 고용노동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연이은 사고로 도로가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동 가는 길 홍제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종안분기점부터 홍은램프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통일로 서울역 쪽으로는 연신내 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밀립니다. 한남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동 로터리 쪽으로 쭉 밀려있고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재 부근 3차로에 조금 전에 사고 났고요. 경기도길입니다. 광주 대테로 오포터널 쪽으로는 능평교차로 부근 1, 2차로에 사고 나면서 부근으로 이동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같아서 의심될 때 1588 516 주저말로 신고해요 1588 516 가짜석유 포기됐다.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 516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호매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네,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1578번님께서는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1932번님께서는 검찰을 못 믿으면 해체하는 게 맞지요. 검찰 수사로 끝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더 못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899번님께서는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인데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7890번님께서는 국정조사는 청와대를 뒤흔든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생 살리기가 시급한 시점에 다른 정책들이 묻힐까 걱정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시는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잉글리시 엑스포 2014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영어교육박람회는 초중고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어학습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모든 것 잉글리시 엑스포 2014는 YBM과 함께합니다. 02-6000-2500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정치평론가 건강과 미디어 죄송합니다. 네, 박상헌 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참 대한민국 참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바쁘지 요즘 않습니까? 저 공중파 사극 저희는 시청률이 안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이 암투가 훨씬 재밌기 때문에 누가 조선시대 그 궁중암투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예. 조선시대보다 지금의 궁중암투가 훨씬 재밌다. 이건 라이브고. 아하. 저 사극은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라이브 암투다. 그리고 대충 뭐 사도세자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는 주인공들도 새롭고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훨씬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입니다. 아마 한 3, 4년쯤 지나면 일부 종편 채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두했어요. 네. 출두할 때 그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김경진 변호사님. 네, 이분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보통이 아니다는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보통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조사받으러 가서 서 있다.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면 오금이 저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기 좀 쫄죠. 네, 상당히 쪼는데 이분은 힘이 있다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일단 목소리가 저음으로 이렇게 쫙 깔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느릿느릿 천천히 목소리가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네. 믿을 만한 구석이 뭡니까? 그건 모르죠. 모르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그 얘기가 일단. 그 잘생긴 얼굴입니까? 아니 뭐 다들 그러대요. 아 그래요? 왜 남자가 남자를 보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저도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또 잘생겼다는 요새 어떤 광고에 잘 나오는 말인데. 그렇죠. 엄청난 불장난을 누군가가 했고 불장난 위에 춤추는 자들이 밝혀질 것이다 말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앵커께 줘보면 앵커께서 불장난 불 내셨습니까? 제가 내셨습니까? YTN이 내셨습니까? 세계일보가 불을 냈습니까? 불은 자기들이 다 내고 자기들이 춤추고 있는데 누가 하니까 국민들이 당황을 하죠. 국민들이 낸 불도 아니고 야권의 정치 공세에 의해서 일어난 불도 아니고 진보가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이른바 자중질환. 스스로 불을 내고 스스로 불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정윤혜 씨가 당당하게 어느 놈이 불을 냈는지 밝혀질 것이다. 불의에 춤추는 자도 밝혀질 것이다. 국민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박상원 소장님께서는 불장난하고 불장난에 춤추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면 여기 안 앉아요. 누굽니까? 중앙지검 국회에서 특검을 하면 저를 임명하겠죠. 최소한 세계일보에 보도된 직후에 보면 일단 정윤회 씨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모임 자체가 소설이고 허구고 픽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인터뷰 있은 직후에 곧바로 조웅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뭐 같은 날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건의 6할 이상은 사실이고 본인 나름대로 상당한 여러 가지 취재원을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만든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립구도는 일단의 표면상의 대립구도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고소인 자격으로 이제 중앙지검에 나왔잖아요. 형사 1부로 갔는데 이 사건은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가 세계일보를 고소한 것이죠. 대해선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비선 실세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 내용에 보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님 십상시가 강남 제2식당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회동을 했다. 지금 흘러나온 거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뭐 독도 문제, 이재만 씨 비서관과의 통화 문제,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 문제, 이른바 유진용 파문 등등 아마 포괄적으로 조사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즉 뭘 조사해야 되느냐.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수사 의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김 변호사님 검사였지만 그런데 대략 언론과 국민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찌라시이고 국정 개입 없었다. 뭐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불이 꺼질 것인가. 정치평론은 저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찰에서 잠깐만요. 그 찌라시 내용에 불과할 거다. 이건 이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꺼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 꺼지는 게 왜냐하면 아까 불을 누가 냈으면 불의 총을 찌라시든 아니든 청와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청와대 공식 문건입니다. 유출도 그들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야당이 문건 하나 입수해서 정치적 폭로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관련된 등장인물 주인공급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거나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보는 것은 세계일보의 첫 보도 국정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3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임기 3년 차의 경제 혁신 3개년 임기부터 많은 일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사 결과가 무죄라 해서 국민이 지지할 것인가? 지지를 철회한다면 임기 3년 차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찌라시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국민 믿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거죠. 안 믿을 거다. 그렇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 심각성이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이고. 아니 그리고 김 변호사님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 뭐 10월, 11월, 12월쯤에 강남에 있는 제2식당에서 보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느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안 만났으면 그럼 이 사건이 전부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건 같아요. 정윤회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정윤회 씨가 본인이 어떤 뭐 누군가에 대해서 인사 추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가 아닌가. 실제로 그걸 했었는가 아닌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과 이 정윤회 씨가 아주 밀접하게 통화라든지 아니면 자주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향을 점검했을까 안 했을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윤회 씨가 인사 추천을 대통령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 십상시라고 불리우는 문건 내용들의 10명이 특정 장소에서 만났다 안 만났다 검찰은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본질, 정치적인 본질은 결국은 정윤회 씨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안 했을까. 이 3인방들은 조금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께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을까 이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핵심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아직 검찰 수사 발표도 안 했습니다. 수사 발표는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그것도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찌라시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 중간에 살며시 흘러나오면서 언론에 솔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 상황이 보도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것도 코미디인 것 같아요, 보면. 수사 상황도 유출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문서 유출도 국기문란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도 국기문란입니다. 측근들 간의 권력 암투도 국기문란입니다. 네. 국기문란을 중앙지검이 판단할 건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청와대가 대통령의 민심을 어떻게 읽고 정치적 결심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네. 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사건 고소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국면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표를 볼 게 아니고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네. 정치적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용단을 내려야 되냐. 저 얘기가 아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이번 주 사설 칼럼을 보면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춘 실장과 3인방이 물러가야 퇴진하라? 꺼진다. 저 얘기가 아니고 신문 얘기입니다. 네. 오해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라고 그러셨는데요. 만일에 말이죠. 네. 정윤회 씨라는 이가 그 3인방을 시켜서든지 그러니까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간에 국정에 좀 관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를 추천했다. 네. 라고 한다든가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검찰 수사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추천하는 것 자체는 네. 특별한 범법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행태나 자세를 보였는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서 본인이 혹시 뒷돈을 받았다. 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 그거야 뭐 당연히 뭐. 네.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구체적인 문건을 특정 문건을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서 가령 정윤회 씨가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봤다. 예. 이렇다면 이제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되겠죠. 근데 어느 특정 문건인가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검찰 수사가 참 옹색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계일보에 최초 보도됐던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건 내용이 거의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뭐가 그대로 됐어요? 이정현 수석 예. 6월 달에 6.4 지방선거 지금 새누리당 대승하고 나서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몰러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덕준 국세청장도 지금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아, 예.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거기에 있는 대로 뭐 찌라시를 통해서 이 퇴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흔들어라.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찌라시 내용들이 나왔고 흔들렸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구체적인 인과관계 또 누가 이걸 어떻게 뭐 십상시 모임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또 십상시 모임에 대한 제보자가 누구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결론에 있어서는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인사가 지금까지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네. 박근혜 정부 인사는 다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습니까? 거의 다 실패했고 인사 정말 뭐 인사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대략 정당이나 기자들이 봤을 때 대충 인사의 범위가 있죠.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분이 됩니다. 네. 그럼 누가 추천했냐? 네. 변호사님 추천했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도 아닙니다. 네. 아무도 안 했습니다. 누가 했냐 그러면? 그럼 누가 했냐? 수첩일까? 아니면 누굴까? 그 인사가 아주 잘 된대. 이 훌륭한 인사를 과연 누가 했을까 하면 정치적 문제가 안 되죠. 네. 이 이상한 인사를 누가 했을까? 네.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인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인사 루트가 아니었고 사적이라 하더라도 잘 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계속된 실패, 거듭된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네. 그 이정현 최고위원은 느닷없이 근본 없는 놈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대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육사 근데 지방선거 그 일부러 잘렸는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뒀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고 나서 예. 그 이제 지방선거에서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대패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방선거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의외로 여당이 선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어 보였는데 이정현 그때 정무수석이었죠. 정무수석이 갑자기 나왔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회고적으로 보면 이제 고향인 순천 곡성에 가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좋았지만 예. 최초에 나왔을 때는 동작에 출마를 하느니 또는 경기 수원에 출마를 하느니 아니면 이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최고위원 출마를 하느니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이정현 수석 본인도 그때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아, 갈팡질팡했답니까? 예, 그때 신문 언론 보도를 꺼내보시면 그런 취지의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 속칭 찌라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건 그대로 됐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 발언을 했는데 네. 거의 뭐 폭로성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내부자 고발이죠. 네, 그 네. 대통령하고 직접 경험한 일을 얘기를 했는데 유진용 전 장관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변호사님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진실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만큼 세냐면요. 네. 이 과거에 얼마나 셉니까? 과거에 관직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대통령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아, 예, 대통령 예. 앞에 서서 뭔가를 보고하고 당연히 뭐 진솔하게 얘기해야겠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장관을 했던 사람이 거기서 지금은 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음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만약 같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간이 큰 경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 이 분의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본인 수첩을 여시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 본인이 경험한 내용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진용 장관 말이 정답이다. 그런데 정확하겠다. 거기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한 계기가 민정수석실 쪽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체육계 비리 어쩌고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청와대 쪽에서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도 청와대 설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네.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네. 체육계 행사 비리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 과장에 사실 구체적인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상식에 비춰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네. 박성원 소장님. 제가 뭐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대다수의 우리 청취자들, 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유진용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권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대통령하고 1대1로 있었던 얘기를 거짓말로 왜곡해서 네.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네.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진용 장관의 얘기가 좀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논평이 오전과 오후가 확연히 달랐어요. 오후에는 체육계 비리, 태권도 정리된 얘기가 나왔는데 오전 백브리핑 때는 살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유진용 장관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네.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뭐 모시던 대통령을 이렇게 한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봤을 때는 유진용 장관 쪽에 좀 부가 더 있다. 네. 뭐 이렇게 그러면 네. 그 유진용 장관이 그러한 그 지시를 받은 것이 바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딸, 그 딸 아이 승마, 뭐 공주 승마란 말이 요새 있던데 네. 그 승마와 관련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판단입니까? 대통령께서 수첩을 열어서 네. 참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일선 부처 국장과장. 그러면 하더라. 그럼 누군가 민정수석실에서 했거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가 했거나. 네. 근데 그 전에 승마협회를 민정수석이 조사해라니까 양비론 쪽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윤회 씨 가족도 문제가 있고 네. 협회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더라의 주체가 누구냐? 민정수석실인지. 문체입니다. 문체. 아니 나쁜 사람이야. 국장 과장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니까 하더라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도. 누구한테 들었을까?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가지고 하더라라고는 얘기 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유 장관 문제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관련해 가지고도요.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좀 똑바로 하고 싶으면 이 상주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유진용 전 장관 발언 그 부분도 수사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종 차관. 네, 왜냐면 문건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청와대에서 그 정부 관련해서 고소는 안 했죠, 지금. 예.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세계일보 일보의 내용은 비선실세 국정 개입. 여기 사실이다. 포괄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괄적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면 국정 개입 아닙니까 이게?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지 포괄적으로 임해 수사를 기다려봐야죠. 하는지 제2식당만 수사를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수사 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에서 지금 정윤회 씨 따님이 그 승마
했는데 2013년 4월에 지금 상주에서 승마대회가 마사회 주관 승마대회가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윤식 측에서는 딸이 1등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등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심판 판정이 편파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곧바로 수사를 들어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해 경찰이 아주 부지런하군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승마대회 조그만 동네 승마대회 이 판정까지 가지고 경찰들이 곧바로 들어가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수사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경찰 설명으로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일부 학부모. 근데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 불만이 있는 학부모들이 매번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곧바로 2, 3일 만에 와가지고 이 심판 이 대회장이라든지 심판들 다 불러가지고 경찰이 조서받고 그럽니까? 전 그랬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독도 얘기 좀 해주세요. 독도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독도가 이게 다시 그런데 이제 이게 호박회, 그러니까 조로자에 박상은 할 때 박을 좋아하는 호박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모임이죠. 호박회 회장이 누군가 하면 성악가 임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부르신 분이고 2002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미래연합을 지었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분입니다. 이분이 갔고 또 최근에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 정윤희 씨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갔고 그다음에 정윤희 씨한테는 왜 갔냐 바람 쐬러 갔다. 바람 쐬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도 바람. 독도에. 바람 쐬러 독도는 잘 안 가는데 스케일이 확실히 있으시고 하여튼 이 세 분이 갔는데 여기서 CJ가 또 후원을 했죠. 김경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독도에서 음악회 한다고 했을 때 대기업이 후원할지 안 할지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포괄적 의미에서 국정 개입.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그것도 국정 개입입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 음악회 개입이지. 아니 공교롭게 저런 게 있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CJ 회장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구명 로비를 해야겠다라고 CJ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마사회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는 지금 한화 쪽에서 주로 돈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마사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마사 회장이 아마 한화 김승현 회장 아마 조카인가 누가 하고 있을 겁니다. 마사회가 아니고 성마협회. 마사회는 마사회는 공기업이고요. 공기업이고. 근데 승마협회 쪽도 지금 어쨌든 그 돈을 대고 있는 쪽이 재판을 받고 지금 확정이 되긴 했지만 작년 이맘때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검찰이 과연 얼마만큼 수사를 할지. 자, 이제 오늘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상훈 소장님.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정치인한테 저승사자는 지지율이다인데 뭐 국민의 마음이 일단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국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바로미터인데 어쨌든 그 며칠 전에 새누리당 얘기리 60명과 대통령의 어떤 태도,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한 측면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역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생각이 좀 이렇게 독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세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될 때 저는 대화 안 할래요. 역사만 바라보고 갈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과 국민 보편 다수의 입장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부터 하면 저는 아까 저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조선중앙동학 한겨레 경향의 칼럼과 사설을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설을 읽어라? 사설을 안 읽어보는 모양이죠? 비서실장과 3인방이 물러난다면 불이 꺼진다라고 사설에서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저 생각은 아니지만 사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설에 나온 걸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첫째는 만기칠남을 좀 버리시라. 만기칠남이 뭡니까? 모든 일을 혼자 다 본인이 챙기는 거. 각 부처에 지금 실국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한 번 들어가면은 이게 뭐 보름 한 달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결재가 안 나느라고. 장관이 해오면 그냥 하루 만에 사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장관들한테 좀 맡기고 구체적인 일 본인이 하시려고 하지 마라. 다만 장관이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하시라. 그렇다고 한다면 문고리 3인방이 아무리 날뛰고 싶어도 날뛸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실권을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몸은 하나고 힘은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보조 수족인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이렇게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근데 선거 때는 뭐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요새 쏙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덤폰 모델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비선 실세 논란 검찰 수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911번님께서는 검찰의 수사를 맡겨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지 무조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8090번님께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장 검찰 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3358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868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시아 신동의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